네, 갑자기 변경된 설계도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둘러싼 논란도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박영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이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 당선작이 공개가 됐는데 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도가 변경된 것이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도 변경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경의 중심에 수소 충전소 부지가 있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위례동 주민들은 2020년 3월에 최초 당선작이 발표됐고 이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에 수정된 설계도를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에서 최초 공모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수소 충전소 부지가 수정안에서 등장했는데 SH나 서울시가 주민 의견 수렴이나 별도의 안내 없이 기존안을 수정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이 설계도가 변경됐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그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수정안을 알게 된 방식도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0년 10월쯤에 송파구청장이 장지차고지 개발과 관련해서 현장 시찰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청장이 현장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설계가 달라졌음을 알게 됐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 사업 현장을 살펴본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수정안 사실이 알려진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전 방식으로 이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애초에 수소 충전소가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진다면은 수소 충전소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서류는 이 공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SH가 2019년 11월에 내놓은 장지 컴팩트 시티 공모 지침서입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설계도를 제출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건데 지침서 22페이지 차고지 시설 건축 계획과 관련해서 6,000제곱미터 크기의 미래 에너지 그리고 괄호 안에 수소 계획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3페이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미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서 수소 충전 시설을 위한 6,000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SH는 이 항목들을 근거로 해서 수소 충전소 설치 계획을 이미 사전에 공개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SH로선 나름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지침서까지 내놓으면서 이 공모를 진행했는데 설계가 왜 변경된 겁니까? 네, SH는 이 6,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이 임대주택 3개 동이 들어서는 필로티 지상 1층하고 예. 그리고 지하 1개층, 그러니까 총 2개층에 걸쳐서 이 6,000제곱미터를 계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초 당선작 발표 때에도 이렇게 지하와 지상에 걸쳐서 미래 에너지 부지 계획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초 설계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임대주택 3개 동 하부에 또 6,0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설계도만 보면 이 건축에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수소 충전소 부지가 있다는 걸 알 수는 힘들 것 같은데요. 거기에 주민을 상대로 또 별도의 알림이 없었다면 주민들의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초 당선작에서 지하와 또 지상에 계획했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에는 주택 3개 동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이 미래 에너지 부지 계획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사전에 고지를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이 SH의 주장도 무색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 그러니까 제가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심사위원들도 이 SH와 서울시로부터 수소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라 정도의 얘기만 들었지 별도의 지침은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았다면서 당시 심사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에너지 부지 문제 때문에 실제 공모 과정에서는 이 작품들에 대한 감점 조치가 이루어졌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을 하게 된다면 SH와 서울시가 공모 초기부터 이 수소 충전소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선작의 설계 변경이 당연히 예측되는데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면서까지 공모작을 선정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와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기자, 관련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 이 사전에 주민들과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소 충전소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수소 충전소 정말로 위험한 시설입니까? 네, 이 현재까지는 이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위험성도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소 추출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생수소, 그리고 두 번째는 계질수소,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전해 방식인데, 여기에서 부생수소는 석유에서 추출을 하고, 그리고 계질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을 하고, 또 이 수전해 방식은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생수소와 계질수소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순수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라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소 인프라에 상용화된 기술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이 부생수소와 그리고 계질수소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수전해 방식인데, 이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궁극적인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전해 방식이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고압의 전기와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추출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도 매우 높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5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2명이 숨졌던 수소 탱크 폭발 사고도 이 같은 수전해 방식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전해 방식은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걸음마 단계고, 또 강릉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도 수전해 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들이 이 수전해 방식의 수소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물에서 연료를 추출하는 궁극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먼 미래에는 이 수전해 방식이 상용화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수소 충전소 논란 또한 이런 미래 가치나 또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수소라는 개념이 새로운 에너지고 또 도입이 시작된 이제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택가라든지 근처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들이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한 장소에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소의 발생, 이동, 저장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일보된 새로운 정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민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장지 컴팩트시티 수소 충전소 계획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SH는 이 수소 충전소 계획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반발도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장지 차고지 사업을, 그러니까 장지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업의 설계비에 지금 7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기존 설계를 수정할 정도로 이미 사업이 진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의 추이는 지켜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